네, 의석이 종료되고 사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섞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 추진자님께서 나오셔서 통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은 홍천군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퇴출예산 편성은 바이오 산업 육성, 홍천광역철도 건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및 산림 관광 자원화 등 홍천군 대형 수건사업과 메디컬 허브 연구소와 연계한 건강생명과학관 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퇴출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과 추진 동력 확보에 최우선 집중하여 2026년도 퇴출 예산액을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퇴출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우리 미래성장 추진단 2026년도 전체 세출 예산액은 168억 8,5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68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74억 1,000만 원, 보비 14억 500만 원, 군비 8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수발전소 추진 및 지원 사업은 유연의 운영 및 양수발전소 주변 권역 산림 관광 자원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비 항목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5천만 원, 386쪽 상단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위탁사업비, 홍천 바이오 산업 홍보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K바이오 행복주택 건립,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첨단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사업비, 기회발전 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18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87쪽 상단 지역대학 기술 경영 촉진 및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자체 간의 부담금 7천만 원, 중간 부분 홍천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대비한 홍보비 등 2억 500만 원, 하단 부분 지식기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도비 보조사업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중간 부분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육성 출연금 18억 8,200만 원, 생명과학 방학 캠프 및 과학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과학관 내 화장실 등 시설물 환경 정비 개선 사업비, 청소년 과학 탐구 교실 운영비 등 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 부분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시설비 항목 지방 소멸 대응 기금 62억 8천만 원과 감리 용역비 군비 2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 미래 성장 추진단 인력 운영비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등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91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비 전출금 2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미래성장 추진단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될 것이며 사업별 진척 상황과 성과는 의원님들께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퇴출 예산의 편성, 원안 승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 소화문에 대해 질의를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부터 391쪽입니다. 네, 최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입니다. 최경입니다. 양수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예. 요거 제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 양수댐 관련 사업들이 들어가 있나 봤더니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 지방재정계획 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사업은 한수원은 그 양수댐을 만드는 예. 거고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댐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거 우리가 올해 8월 달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그 특별지원금하고 각종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준비해서 한번 그 기감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는 건가요? 아무래도 모든 게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 나기 그러니까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되고 한게 왜냐하면 없었잖아요. 순수 군비로다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로서는 순수 군비로서는 그 올해 그 2억 원 용역비는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특별히. 기본 지원 사업비하고 특별 지원 사업비로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한수원이 양수댐을 뭐 상부댐, 하부댐 만드는 거는 뭐 전기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수원이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는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는데 구성포나 뭐 해갖고 찬성한 주민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본인들이 미래에 대한 찬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홍천구는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장차 미래 먹거리로다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그분들조차 듣는 바가 없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한수원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군이 나아갈 바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니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주변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 계획인가요? 그 중장기 계획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댐 주변 관광 자원화, 그다음에 기본적인 구상 용역 세 번을 맞아요. 실시를 해서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포리 주민, 풍천리, 야시대 일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이 안 되고 큰 그림을 그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구체적인 그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이제 2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기존에 했던 용역 그림하고 요번에 지역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실시 계획, 기본 및 실시 계획 그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용역 그 양수댐 관련해 갖고 용역을 두 번 세 번 했나요? 했습니다. 했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번째는 거죠. 예, 요번에는 그럼 실시. 예, 그 내용 면에서는 많이 달라진 부분 있나요? 아니면은 중복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죠?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물과 산림 그거를 이용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소득 사업을 연계한 그런 이제 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도 주민 소득과 주민의 그 거기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과 산림을 활용한 그 관광 자원화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단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렇게 할 거라는 이제 큰 그림만 계속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 만약에 이게 비공식이라고 하면은 저희 의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당장 내년서부터 뭔가 이게 좀 비춰줘야 된다고 저는 왜냐면 이게 벌써 2000 몇 년도예요. 이게 맨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됐죠? 2009년도 9년, 예, 예, 19년도에 예. 시작됐죠. 그때 이후로도 제가 군정 질문 때 그 당시에 군수님께 이 양수댐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뭐냐고 여쭤봤고 그때 제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시를 해달라고 하면 제시되는 게 저희 의회에서는 제대로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한테 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화라는 그런 키워드 뺏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단장님은 그 외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역 착수 보고 하기 전에 저희가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이제 그 댐 주변에 이제 둘레길이나 트레킹 코스, 그다음에 주변에 저희가 이제 파크 골프장도 그 좀 해야 되겠다. 저희 구상으로는. 그리고 한옥타운을 한 5동 정도 해서 펜션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위탁 경영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하나는 거기 그 잣이 그 풍천리께 유명한데 잣을 활용한 어떠한 그 테마형 그런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산림과 물을 접목된 관광 자원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댐이 가져올 수 있는 우리 홍천군에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저희가 통과시키고 이랬을 때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양수댐을 동의를 한 거고 그런데 체계적이고 자세하고 구체적이진 내용이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19년 이후로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반대 주민들이나 주민 트러블 때문에 우왕좌왕했던 거는 별개로 홍천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연차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다가 아주 세부적으로다가 했었어야지 되고 저는 이 실시 계획 승인이 뭐 난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선도 저희는 그 안에 예산에 대한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도 없이도 이런 중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대하기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좀 그 지역의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갖는 그런 마찰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마무시한 사업인데 사람이 너무 없대는 거죠. 관련 부서에. 큰 그림, 큰 대목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늘상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의원님, 예. 그거는 저희가 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의 용역을 해서 그게 전체적인 나와야지 또 뭘 할 거 아니에요. 나와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저희가 실시 계획이 인가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못한 이유도 조금만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도 반대 네. 시위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법적으로 지난 8월 9일인가요? 이제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역할을 맡으신 게 있으시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좀 잘 준비를 하고 해서 한수원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손해 보는 일이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좀 사업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나중에라도 혹시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또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스스로가 또 역차별을 받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주세요. 예, 소통해 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386쪽에 보면 도시첨단 산업단지 위탁 사업비 3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위탁 사업비가 이제 6억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게 당초에 이제 최초에는 당초 예산은 2억 8천이었는데요. 추경 예산 때 저희가 그 3억 8천만 원을 늘려서 이해 추경 때 5억 8천이었습니다. 왜 올렸냐고. 그때는 이제 그 전기 요금하고 공공 요금,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났어요. 올해 그 추경 예산 포함해서 5억 8천이었습니다. 올해가.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올해 거 준해서 한 6억 원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면역항체 치료 소재 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아마 전기료하고 조금 더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 저희가 잘 그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판단을 해서 중간중간 정산을 봐서 필요시에는 또 늘 소지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24년도에 그 홍천군 도시첨단 산업 관리 업무 공공기관 위탁 네. 동의안 당시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내용은 어떤 것이었어요? 위탁비를 어떻게 하겠다. 그때 제시한. 그때 그 다 시설비 그 공공요금하고 제가 운영비 회의록을 지금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위탁 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 도시 첨단 산업단지 및 주요 시설물 관리 업무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전반에 대해서 운영 관리 연 1억씩 3년간 3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여기도 25년도에 해갖고 연마다 1억씩 증액되는 걸로 해갖고서는 동의안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더블로다가 증액이 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서부터는 이제 올랐고 올해 예산에 아니 동의안 당시에 약속이잖아요. 예, 약속. 예. 그 그런데- 약속 이외에 약속을 받을 때는 3억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야금야금 많이 올려서 위탁비 이제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 계속 예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동의안 받을 때는 3억 해갖고 연간 1억씩만 올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거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는 거죠. 그럼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럴 이제-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제가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지 행정적으로는 제가 잘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항체 클러스터 단지를 운영을 하면서 기업 유치가 이제 9개가 유치가 됐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서 와서 이제 연구 활동을 이제 거의 이 신약 개발이나 뭐 장비를 돌리면은 24시간씩 또 계속 돌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체가 이제 이렇게 입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1억씩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조금씩 변동은 이해를 가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거기에 큰 뭐 예측에 조금 저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류라기보다는 초기에 예산 그 대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이 첨단 산업단지 전체 이 바이오 산업 그 항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실체가 없고 계속 예산만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게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기업체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 그 뭐 입주율이 지금 몇 프로 됐죠? 저희가 이제 32년도까지 이제 36개 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금 현재 9개, 스크립스까지 강원 TP에서 1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고용 저기 뭐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거의 그냥 그분들이 오신 게 근로 저희 여건이 다 그거죠. 고용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한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민들이기보다는 전문적인 사람들. 지역 주민은 지금 2사람인가? 네. 환경 왜냐면 정비. 예. 대상인 예. 자격 조건이 안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갖고서는 이제 우리 하는데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식 그 어떤 뭐 특허든 뭐든 뭐 어떤 물질 생성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가. 그러면 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홍천군이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강원 TP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이제 그 조항을 넣어서 이제 그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애초에는 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을까요? 그 정식으로 지식 아, 재산 그러니까 제가 용어는 예.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아직 지식 재산권이라는 거는 음. 우리가 어떤 특허라든가 출원을 결과물이 해서 나왔을 다 때. 나왔는데, 네네. 저희가 바이오 산업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단기간에 1, 2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이게 바이오 그 신약 물질이나 후보 물질 개발하는 그 소요 기간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최근에는 뭐 AI를 이용해서 해서 한 5년, 10년 단축한다라는데, 지금도 실정된 들어온 입주가 이제 2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뭐 지식재산권을 아직까지는 할 건 아니고, 다만 R&D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떠한 그 뭐 나오고 뭐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그 R&D 사업비 지원해 줄 때 그 뭐 협약서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담아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 신약물질 개발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렇죠. 사업이잖아요. 추후에 이 예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도 저희 자본 재산이 뭔가 있어야지 매칭으로다가 이제 받기도 하겠지만 예. 이 연구라는 게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이 가도 뭐 어떻게 진짜 재수가 좋으면 뭐 1년 만에도 나올 수도 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천구는 중장기적으로다가 뭐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중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아, 못 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계획-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단계 사업은 25년도까지 끝나고 27년도까지가 이제 2단계 사업이고 32년도까지가 3단계 사업 그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 기반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27년도 이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그 로드맵이나 이런 계획을 장기별 투자 예산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2단계까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참고해서. 저희 홍천군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랑 전문적인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전문적인 건 우리들이 좀 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한다고 이거 단시간에 그 사람들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걱정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이거에 대해 전문인들에게 모두 맡겨버린 거잖아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거랑 연구 전문적인 기술을 진행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일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니까. 그렇다고 뭐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갖고 뭐 다시 뭘 할 건 아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뭐 TP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갖고 스크랩스 코리아나 뭐 이런 데다가 하는데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장소가 필요해갖고 홍천에 이 위치를 두고 우리는 홍천구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서 그냥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래서 염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잘 힘드시더라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각자의 그 일을 하면서 업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나 기업 유치하는 거는 강원 TP 중심으로 하고요.
저희는 지원을 해준 돈을 진짜 그걸 잘 규정에 맞게 집행했는지 그런 지도 감독 쪽으로 저희가 역량을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게 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숫자상으로 뺏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전문적으로다가 예. 숫자상으로 결산만 맞았는지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더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더 이것이 진정하게 이 사업에 필요한 투자 사업인가, 뭐 기계인가, 아니면 예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시고 계세요? 그런 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힘들죠. 같습니다. 힘들어요. 예.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록입니다. 동료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19년도에 시작하면서 1조 원대 사업이 우리 홍천군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 경제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기대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한계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그 영향이라든가 어떤 그 좌표랄까 어떤 정확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목표기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한수원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자재, 그다음에 그 중소형 그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거에 한해서는 모든 것은 저희 홍천 관내에서 투입되고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설 기계 장비나 자재 구입하는 것도 계획 대비 지금 먼저 행감 때도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 한 40에서 50%를 지금 지출을 했고요. 앞으로도 본 공사가 이루어지면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장비는 더 많이 투입이 돼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한수원에서도 공사 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의 환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이익 사업 이런 쪽으로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홍천 관내에서의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공적인 행사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공사가 시작되면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제 특별 지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기본 지원 사업비가 이제 7년 동안 약 330억이 저희 군하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업비를 핵심 그 5개 마을 중심권역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 그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한다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건설 현장에서 양수발전소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경제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 장비 분야, 자재 분야. 그 자재 분야도 뭐 전문적인 정말로 그 세밀한 부분에 투입되는 자재들은 지역에서 구입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모든 우리 홍천 지역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본영에서도 그렇고 이게 긍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부각됐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띠는 그런 분야에는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장비, 뭐 벌목이라든가 준설도로 우리가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분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정도의 효과는 누릴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미 뭐 일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 세워주셨듯이 앞으로의 이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이 지역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래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룡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그냥 용역을 맡기는 데서 대부분 끝나고 그 결과에 의존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크고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용역은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좀 제안을 과해서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의 용역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결과를 보면 늘 뻔해요. 뻔한 결과. 그 용역업자들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타 지역의 양수 발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그냥 갖다가 옮겨놓고 이걸 용역 결과라고 내놓는 게 태반이라고요.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마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역반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뭐 큰 그림을 그릴 때 핵심적인 분야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 부서에서 좀 찍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좀 특화된 사업이나 자원들을 발굴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심해서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것은 확실히 챙겨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제안도 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30년도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거 이 사업 기간이 우리 건설 사업 기간이 30년도라는 거죠? 건설 기간은 7년이고요. 네. 가동 기간이 이제 60년.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 용역 결과는 저희가 내년 뭐 이게 아무래도 조금 좀 길어지어서 저희는 올 안에 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협의 사항이 길어지면 이 사업 용역이 다소 좀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최대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문했듯이 우리 예.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기대를 좀 저버리지 마시고 아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다 공감하고요. 작은 것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385쪽 하단에 신바이오 산업 육성 5천만 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5천만 원 어떤 내용을 쓰시나요? 저희가 그 중화항체하고 면역항체 지금 공사가 준공이 완료됐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뭐 각종 이제 여기 보안 시설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량 진출을 할 때 출입 차단기 이런 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유도 사인 들어오는 입구에 이정표라든지 조그맣게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386쪽에 보면 홍천 바이오 산업 홍보로 한 5천만 원 더 내셨잖아요. 예. 예, 요것도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홍보에 같이 둬야 기업도 찾아오고 한다는 측면인데 좀 뭐 홍보비가 좀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좀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홍보를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바이오 산업 단지가 되면 국가항체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지역에 뭔가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됐고요. 또 여기 이제 연관된 사업 기업들이 몇 개 단체지? 10개, 몇 개? 11개? 지금 저 강원 TP까지 11개 업체가 11개. 들어왔어요. 11개 단체, 11개 회사가 이제 입주를 해서 우리 바깥에는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홍천에 유치가 돼서 앞으로의 홍천의 효과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거기 오신 분들의 이유가 사실상은 거기 연구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 연구 기자재가 최첨단이기 때문에 쓰시기 위함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들게 되면 기업을 유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활성화가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사실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저도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은 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공단지에 그게 연관된 사업들이 최소한 거기 한 기업이라도 준비 작업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런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최고의 시설로 변비가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드리고 그분들은 거기 연구를 하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최소한 우리의 홍천에 와서 그만큼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 11개 기업도 최소한 홍천에다가 어떤 정도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 산업은 이제 강원 TP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지금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음. 그다음에 서울대 면역 시스템 연구소도 우리 네. 좋은 그런 네. 그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연관을 한 음. 그런 이제 항체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려고 나름 단체 대표자분들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 입주하는 기업도 서로 통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각 지역에 또 연구센터를 빠져나가서 자기 또 회사가 또 있지 않을까요? 본체가.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가까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도 한번 딜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저희가 뭐 네. 지금 입주한 기업들이 조그맣게라도 뭐 농공단지에 뭐 그럼요, 이렇게 가서 그럼요. 네. 뭐를 한다든지 그래야 예. 그래야 우리 홍천도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북방 농공단지 얼마 전에 그 네.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도 일부 이제 바이오 네. 기업도 여기 11개 업체 중에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나 있어요. 뭐 저도 그 자세한 알지는 예.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같이 힘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네, 우리한테 홍천에한테 그만큼 많은 투자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388쪽이고요. 홍천 메디컬 허브 육성 지원에 대한 거. 네, 8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뭐라 돼 있냐면 지역 특화 소재 R&D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한 1억 8천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별도로 먼저 저희가 지난 9월달인가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네. 그 우리 홍천 찰옥수수를 주제로 해서 지금 특별한 그런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R&D 및 시제품 개발 목적으로 지금 메디칼하고 협업해서 축제 기간 때 그럼 작년에 우리가 사업했던 공동 연구 개발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끝나고요. 예. 끝난 거예요? 예. 그 1년짜리 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뭐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옥수수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할 사업. 제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자세한 걸 지금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이 공동 개발 연구라는 게 연구잖아요. 예. 그럼 이게 1년씩 연구를 해서 끝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아마 제가 저 하티에서 한 상겨름 나무 뭐 그런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상겨름 나무 1년, 뭐 다른 거 뭐 1년, 옥수수 1년 이렇게 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는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제목도 그랬잖아요. 도전형이라서 이제 옥수수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 연구라는 게 예. 몇 년 동안 지속이 돼서 거기서 결과물을 찾아내려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게 없어져 버려서 아주 없어져 버려서 예. 도대체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 뭐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게 사업이 어떤 게 연가가 되는지 그거는 자세한 거는 예, 저한테 좀 자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나 의원입니다. 385페이지에 그 우리 동료 의원도 질문해 드렸었는데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그 지원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뭐 언급이 있었고 또 그랬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마을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화천면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고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홍천군이 한번 이 도약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좀 더 과감하고 이 집요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어느 마을 뭐 어떤 그 사업으로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화천면 전체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홍천군이 뒷받침이 돼서 양수발전소가 준공이 됐을 때 그래도 홍천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진다면 그렇게 기대를 한다면 좀 더 좀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댐 주변으로 인해서 이제 관광 잔화 계획은 네.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본 중심으로 해서 1지구 또 조금 더 넓게는 2지구, 네. 3지구. 그 3지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관광 인프라가 있으면 그거 연계된 그런 관광 자원화 상품을 프로그램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의원님께서도 늘 관심 갖고 하는 게 아마 화천면에 성산지구 뜰 네. 그쪽에 뭐 이렇게 좀 농지도 있으니까 그 화천면 지역을 촉진하는 뭐 그런 지구로 네. 하는 말씀을 많이 네.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지금 뭐 농촌 활력 촉진 지구도 홍천이 지정이 됐고 아무래도 저희가 요 사업비를 통해서 그런 과업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천면 중심지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용역에 저희는 지금 담아 보도록 당장 이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된 이 양수발전소를 계기로 해서 우리 홍천군이 한번 도약의 길을 찾는다고 보면 저는 성산뜰을 이번에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풀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양수발전소 그 뭐죠? 그 양수발전소 그 우리가 홍보관 같은 것도 좀 넓은 데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양수발전소까지 가는 그런 도로 정비도 하지만 거기에 요소에 꼭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설들을 유치해서 그 양수발전소까지 유인을 하는 그런 그 자원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생겨나는 터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후에 이제 완공 후에 우리가 이제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계획을 갖고 아예 공사를 할 때 조금씩만 더 거기다 덧칠을 해 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관광 자원을 쓸 때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래도 한 1,500억 정도의 뭐짜리 하나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좀 더 이 성산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좀 확장성도 있고 삼포들이나 이 성산들 여기가 상당히 그 나중에라도 어떤 우리가 사업을 유치했을 때 그래도 용이한 지역이고 또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 용역 우리가 2억 원을 세웠는데요. 또 이게 뭐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또 금액도 또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크게 네.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용역비를 계략적으로 우리가 2억 원을 했지만 이거를 진짜 조금 기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실시 계획을 일분화하고 큰 그림에 지금 뭐 성산뜰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에 담는 그런 용역을 할지는 저희가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거기 이제 양수 발전소는 세워지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돼요. 예. 그거는 뭐 시간이 가면 만들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동굴을 이용한 어떤 관광 자원, 그다음에 거기까지 이렇게 동굴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위에 상부댐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뭐 전망대라든가 어떤 그런 휴식 공간, 그다음에 그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홍보관, 또 거기에 연계된 뭐 다른 그 파생 그런 그 분야들이 그 지역에 밀집이 되게 할 수 있으려면 저는 그래도 성산들을 좀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좀 지정을 해서 풀어놓고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수 사업과 관련된 관광 자원화 사업은 네. 가장 기본은 댐 주변에 최근접 지역을 네. 그래서 뭐 풍천리나 조금 더 내려가면 구성포리, 야시대 그 권역을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크게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고 홍천군의 이익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까지도 폭넓게 중단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성산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홍천이 이제 만약에 철도가 된다 그래도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성산까지 끌어올려서 역사를 거기다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홍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준비하는데 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또 주춤주춤 되다 보면 기회를 또 다른 지역에 또 뺏길 수도 있고 이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과감하게 이게 좀 속도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화천면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화천면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 붙여서 우리 군정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좀 더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 용역 착수를 하거나 그 전 단계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모두 발언했듯이 네. 그런 사업 추진이라든지 성과가 나면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네. 올해는 대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유선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수 의원입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그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메디컬 허브 연구소와 과학관 그 옆에 부지 거기에 이제 천연물과 바이오 그 플랫폼 센터 구축하는 건데요. 총 사업비는 이제 110억 원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층 건물로 해서 이제 지을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각종 이제 그 우리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설계가 이제 올해 완료가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가 시작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그 하티 창고 자리였던 곳인가요? 그 밑에입니다, 바로. 그 밑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160억의 총 사업비를 이제 예산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금년도에 그 감리비 그다음에 뭐 시설비 포함해서 62억인데 금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금년도는 그 올해 한 거는 공공건축 심의하고 공모작 선정을 하고 설계까지 완료됐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건축물 기존에 그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철거하고 부지 이렇게 평탄 작업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전체적으로 그런 기반 정지 작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3층 건물로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활용도는 어떻게 돼요? 1, 2층은 이제 기업 지원 그런 사용 공간으로 하고요. 3층은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 기업인들의 편의 시설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 2층 기업 지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꾸미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조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1, 2층의 활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1층은 각종 그 어떠한 그 제품을 하역하고 그다음에 반출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연구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좀 그 제품을 생산 출하하는 그런 기능으로 좀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관리는 누가 해요? 아무래도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메디컬에서요? 예, 예. 그럼 메디컬하고 하티하고 활용을 하겠네요. 하티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네. 지금 저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서 한 140여 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특정 업체가 아니라 저희는 저 홍천 중소 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연구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경제진흥과에서는 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지금 여기 플랫폼 구축하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메디컬 허브 연구소를 저희가 미성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진흥과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그런 지원 사업은 있지만 전체적인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미래성장 추진단이 TF로 있다가 이제 경제진흥과로 다 그 유입이 되셨잖아요. 예.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구분을 져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 지원에 관한 그 사업비는 경제진흥과에서 얼마 전에 네. 그 저 성과 보고에 주관했듯이 네. 그런 거는 하고요. 저희가 미성단에서는 각종 이제 그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는 이제 출연금을 지원을 해서 그쪽에 인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라든지 홍천군의 뭐 경제진흥과나 우리 소관계 아니라 전체적인 공모 사업에 관한 그런 거를 협업을 해서 지도 감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강원 TP가 당초에는 홍천육문철도 그다음에 국광채 클러스터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다가 지금 경제진흥과로 오면서 메디컬 허브 위탁 사업 생명건강과학관까지 이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럼 메디컬에서 해는 그 위탁 업무 외에 메디컬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뭐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기업 지원 사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그동안 이제 경제진흥과 사업을 통해서 메디컬 허브가 대행했던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인 걸 다 이관을 해서 맞는 게 오히려 그 업무 처리했는데 좀 용이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될 때는 큰 틀에서는 이제 미성단에서는 이제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서도 본연의 그 업무가 건강 생명
과학을 운영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천연물과 바이오까지 업무 영역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아마 그 바이오 분야는 저희가 한 부서에서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봐서 아마 조직 개편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업무가 지금 서로 메디칼 출자 출연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미래성장 추진단에서도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관리 감독하고 있고, 좀 이원화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이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그 7월 1일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경제진흥과에 있던 전략산업팀이 그 지금 이제 그 미래성장 추진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한시기구였었는데 철도 추진팀과 첨단 산업팀 정식 기구 과단위가 되려면 한 3개 팀 정도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경제진흥과에 있던 그 전략산업팀이 미래성장 추진단으로다가 이제 조직 개편이 돼서 흡수됐는데 네. 지금 그 경제진흥과 전략산업팀에서 보던 업무, 메디컬 허브 연구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들, 전략산업과 관련되는 업무들이 미래성장단의 정식과 그 기구 조직이 되면서 글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여기 지금 청소년 과학탐구교실 운영도 하고 토요 과학교실 운영, 뭐 과학교실 특강 운영했는데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저도 와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확인해 봤는데요. 청소년들도 이제 주말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찾고 있고 또 저희가 분기별로 그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관람해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입장료 뭐 전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2천여만 원 정도도 입장료 수요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말에도 많이 오고 있어요? 주말에 학생들하고 그다음 부모들하고도 오는데요. 그 이제 기획 전시나 이럴 때 그럴 때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주말에 가끔 가보는데 방문객이 없던데? 그땐 휴관이었나요? 근데 하여튼 참. 저희가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저희가 아까도 계속 바이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그런 기획 전시 이런 거보다도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생물과 바이오를 연구하고 취미를 갖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학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386페이지 예산이 증액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3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전에 이제 그 국광채 클러스터라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라고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칭 정리 좀 해주실래요? 그 당초에는 이제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는 우리가 특화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네. 그 명칭을 썼고요. 그다음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우리가 산업단지로 또 지정을 받으면서 행안부나 이런 쪽으로 네. 하면서 두 가지를 혼용을 쓰고 있는데 네. 정식 명칭은 저희가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산업단지에는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의 그 전체 부지는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라는 큰 틀에서 그렇게 이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맥주 같은 경우는 하이트맥주 강원 공장은 일반 산업단지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이제 뭐 상호안, 양덕원, 화전 농공단지, 북방 농공단지까지가 4개 농공단지고요. 우리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라고 부르고요. 그 부지는 도시첨단 산업 단지입니다. 부지가.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용어를 해야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군에서도 그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라고 똑같은 보면, 예. 사업의 지원 주체에 따라서 예.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이 단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부르고 또 그 천연물 바이오 관련된 것은 또 국가항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불러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 일반 산업단지가 홍천에 하나 있는데 그게 하이트 강원 공장이거든요. 예, 그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라고 고쳐서 불러줘야 부르는 게 돼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단장님 그렇게 불러도 되죠, 이제? 저 역시도 아까 그 단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항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예.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회계나 예산서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용어가 다르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상단에 보면 예산서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돼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위탁사업비가 증감된 사유를 좀 설명 바랍니다. 그 아까 최희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2억 8천은 당초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 때 저희가 3억 원을 더해서 5억 8천에 예산은 편성이 됐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중화항체만 면역항체 치료 소재 센터가 준공이 안 됐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아마 2회 추경 때 더 편성을 해서 5억 8천으로 했고 올해는 2천만 원 정도 조금 더 증액된 거는 아무래도 좀 공과금이 조금은 더 늘 것 같고요. 아마 정산을 보면은 이 금액에서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마 이 범위에서는 중화항체하고 면역항체 치료소재 센터의 공공요금과 운영비 그다음에 뭐 사무관리비 뭐 이런 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강원TP예요? 예. 강원TP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공공요금. 인건비는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예. 인건비는 그러면 활성화 지원 사업비하고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하고 인건비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뭐예요? 위탁비는 저희가 공기관 활성화 등에다가- 지원 사업비는 예. 어디 몇 페이지에 있죠? 저기 386쪽에 그 일자리 하단 창출 쪽에요. 예, 일자리 창출 첨단 산업 육성. 이거는 인건비만 별도로 둔 거예요? 인건비도 있고 이제 여기 R&D 사업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기업 지원 R&D, B&R&D 연구개발 지원 사업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이제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부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강원TP 수탁기관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수탁기관에 우리 위탁비를 주면서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세목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별도의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각종 일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쓰는 직원들의 그런 인건비 성격인데 거기서 뭐 얼마 우리 메디칼처럼 얼마 인건비는 아니고요. 공모 사업을 따오거나 뭐 할 때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걸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못 따오면 강원TP 수탁기관은 인건비도 없네요. 기존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TP 강원 출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출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사업만이 아니라 뭐 그 그러면 천연 바이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홍천에 예. 있는 우리 강원TP 직원들은 예. 춘천 강원TP 본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인건비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일부 이제 과업을 수행을 네. 하면서 그 사업비로 가져가는 거고요. 과업비 예. 그 총액 중에 예, 인건비가 예, 예. 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음. 거기에서 인건비를 과업을 그, 수행하면서요. 강원 예. TP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전체적으로 강원 TP에.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16억 7,500 중에 지금 인건비가 다 강원 TP 직원에 대한 과제에 대한 수행하면서 거기 하면서 인건비가 예, 포함되어 있다. 예. 이 두 개에 대한 그 밑에 첨단 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 사업비 있잖아요. 15억이요. 예, 15억이요. 예. 요거는 그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그 오픈 이노베이션 그 프로그램 구성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두 개 연구단체? 그러니까 이제 요거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이 거의 이제 강원 TP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그 위에 거는 R&D 중심으로 하고요. 저 단장님 요거 예. 세부적인 세출 자료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두상 설명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향후 이거 그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387페이지 상단에 기회발전 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3억 1,500만 원. 이것도 강원 TP에다가 TP를 통해서 지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입주하는 맞습- 기업들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강원 TP가 아니고요. 강원 지역 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중기. 산업진흥원하고 예. 강원 TP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협업해서 하는 거죠. 보조 기관은 강원 TP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관 기관은 강원 지역 산업진흥원이고 예. 그다음에 같이 이제 강원 협업. TP하고 협업해서 예. 예. 여기도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럼? 그 과업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예.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입주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신규 입주 기업이나 재직자,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그 지식 함량하고 그다음에 이 거기서 교육을 이수를 해서 그 전문적인 이제 그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입주를 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9개 기업 그쪽의 직원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장비가 강원 TP가 보조기관으로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좋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은 저 진흥원에서 뭐 하고 실기라든가 실습 이런 것은 우리 국강체 클러스터 단지에서 지금 할 그 교육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대학기술 경영 촉진 사업, 국가시책 직접 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그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전체적인 거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과기부의 출자 기술 지주 회사인데요. 강대 산업 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라든지 기술 그 바이오 연구 기술 그다음에 연구 성과에 관한 그런 기술 이런 것을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기업들한테 바이오요. 아,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제 대학이 없잖아요. 예. 그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 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원대 그 우리 도내에 있는 강원 대학 중에서 강원대학에다가 예. 강원대 산업협력단에다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그 어떤 기술 경영에 대한
성과나 뭐 이런 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 사업비예요? 교육이 아니라 이제 그 기술력을 이제 지원해주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것도 보완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 사업이 이양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네. 제가 이것도 이제 그 각종 추진 실적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좀 받아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님 계십니까? 네. 지랄 의원님의 양심으로 미래성장 추진단 성화문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추진단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의원님께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 추진단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